JB타임즈. 네, 더마카와 함께 시선집중의 문을 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더마카입니다. 선거날 오늘도 삐딱선 정신에 입각해서 주요 뉴스 챙겨드리겠습니다. 네. 멋진 인생님이 투표하고 종배 후배님 시선 집중합니다. 투표하셨군요. 네, 종배 후배님. 아, 예, 좋네요. 1974님, 종배 형님 오늘 투표하고 일하러 가는 중입니다. 오늘도 파이팅 하세요. 항상 고맙습니다. 네. 라고 인사해 주셨고요. 네. 현재 이 시각 투표율이 1.7%라고 하네요. 그래요. 투표율이 좀 높아야 될 텐데요. 그렇죠? 네. 자, 오늘 에이스타임 가볼까요? 네, 코로나19 방역 조치에 따른 소상공인의 누적된 피해를 보상하기 위한 손실보상 추경안이 지난 일요일 국회를 통과했고 바로 다음 날 손실보전금 지급이 시작이 됐습니다. 네. 이에 대한 소상공인의 반응 저희가 어제 인터뷰를 통해서 들어봤는데요. 신속한 지급은 환영하지만 선거가 없었다면 이렇게 빨리 지급이 됐을까? 혹시 이번이 마지막일까 불안하다 이런 반응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네. 이 방송을 들으면서 많은 촌철님들이 문자와 또 댓글을 남겨주셨는데요. 8200님 4월 폐업인데 대상이 아니랍니다. 어떻게 된 건가요? 5833님 5월달 사업장 폐업해도 손실보상금 나오나요? 뭐 등등 여러분이 폐업 문제를 좀 얘기를 하셨어요. 네. 어제 김종민 전 자영업자 비대위 대변인도 소급 적용은 사실상 포기 상태고 폐업한 사람들은 지급 대상에서 제외됐다는 점, 그리고 신용 하락으로 계좌 압류된 분들은 통장에 돈이 들어와도 그 돈을 바라만 볼 뿐 사용할 수는 없다. 이런 안타까운 상황을 전해주기도 하지 않았습니까? 네. 자, 우리 JB가 손실보상에 누구보다도 진심입니다. 네. 이 이슈를 2년 넘게 끌어왔고 계속 얘기를 해왔는데 네. 온전한 손실보상은 그냥 말뿐인 건가요? 아니, 온전한 걸 떠나서 상식적 손실보상이 돼야 되는 거 아닌가요? 상식 하나만 말씀을 드리겠는데 폐업한 사람이 손실이 더 큰 거 아닙니까? 상식적으로 따져보면. 더 이상 버틸 수가 없어서 문을 닫은 거니까요. 그러니까 아니 뭐 그러니까 인테리어고 돈 들여가지고 그래서 뭐 가게를 운영을 했는데 폐업하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면 물론 모두 다 어렵기는 하지만 근근히 버티는 분들보다 그것도 못 버텨서 폐업한 분들이 더 손실이 크다고 봐야 되는 게 상식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왜 이렇게 뺍니까? 이게 결국은 행정 편의주의하고 연결이 되어 있는 거 아닌가요? 네. 그러니까 기준 딱 정해가지고 물론 행정 입장에서 뭐 객관적인 뭐 그 기준 이런 얘기 항상 강조를 하던데 그 객관적인 기준이라고 하는 게 일하기 쉬운 기준이도 한번 좀 스스로 좀 돌아보라. 행정 쪽에 이런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그거는 비상식적이다 이 말씀도 함께 드리겠습니다. 네. 네. 온전한 손실보상은커녕 상식적인 보상도 안 되고 있다. 네. JB의 일침 조금 새겨 들으시고 대안이 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뉴스와 분석이 함께하는 JB타임즈 오늘 주목할 뉴스들 챙겨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뉴스는 어떤 건가요? 행정안전부가 경찰국 조직을 부활시키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이런 보도가 나왔습니다. 네. 시사저널이 보도를 했는데요. 윤석열 정부 출범 후에 경찰 제도 개선 자문위원회를 꾸려서 경찰 통제 방안을 논의를 해왔다고 합니다. 그런데 법무부에 검찰이 인사와 예산을 관장하는 검찰국이 있는 것처럼 행안부에 경찰국을 두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 그러니까 이 검찰청법에 법무부 장관은 검찰 사무의 최고 감독자라는 규정이 있지만 경찰청법에는 이런 규정이 없는데 행안부 장관의 사무에 치안을 추가하고 행안부 장관에게 경찰에 대한 지휘 감독권을 부여하는 내용의 법 개정도 검토하고 있다. 이런 소식이거든요. 네, 뭐 보도를 좀 찾아보니까 경찰국이 새로 생기면 31년 만에 부활이라고 하고요. 네. 김창룡 경찰청장도 지난 30일 기자간담회에서 약간 부정적인 입장을 밝히긴 했는데 이게 맞는 방향이라고 봐야 됩니까? 일단 이 뉴스가 팩트인지부터 좀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게 왜 이런 말씀이면 너무 헷갈리기 때문인데요. 네. 윤석열 대통령이 뭐라고 했습니까? 법무장관의 수사지휘권 폐지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다음에 검찰에 예산권을 준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런데 경찰은 왜 정반대로 방향을 잡습니까? 이 뉴스가 맞다면. 아니 검찰은 풀고 경찰은 쥐는 거잖아요. 이렇게 돼버리면. 그러네요. 도대체 어떻게 방향 설정하는 게 이게 일관성이 있는 겁니까? 이렇게 돼버리면.
그러면 검찰과 경찰이 달라야 되는 이유가 뭘까요? 자, 그래서 이게 정말 맞는 뉴스인지부터 좀 확인할 필요가 있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네. 너무 180도 다르잖아요, 일단. 자, 원론적으로 말하면 그리고 경찰의 통제는 당연히 필수죠. 거기다가 뭐 검경 수사권 분리 있었고 뭐 여러 가지 있지 않았습니까? 네. 당연히 필수인데 그 통제는 권력의 통제가 아니라 시민의 통제, 민주적 통제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우리 그 현대사를 보면 검찰의 흑역사보다 더하면 더했지 결코 덜하지 않은 게 경찰의 흑역사거든요. 이른바 권력의 죽은 노릇을 한 거 네. 현대사에 엄청나게 많이 나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권력의 통제가 아니라 시민의 통제가 돼야 된다는 말을 특히 더 강조를 하는 건데 이런 경찰에 대한 통제에 정치 논리가 스며들 수 있는 통로를 열어버리면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말 나온 김에 좀 더 범위를 넓혀서 얘기할 게 있는데요. 뭡니까? 어제 특별감찰관제 폐지 혼선에 대해서 다룬 바가 있지 않습니까? 저희가. 네네. 자, 일단 폐지는 없던 일로 정리가 돼 가는 것 같던데 그건 좋은데요. 이 과정에서 간접 확인되고 있는 게 하나가 있습니다. 뭔가요? 자, 윤핵관인 권성동 의원과 장제원 의원이 어제 공개적으로 대통령실의 혼선을 비판을 하니까 대통령실 관계자가 해명을 했어요. 네. 이런 멘트를 했는데 대통령의 의중은 특별감찰관 폐지를 전제로 논의를 진행한 게 아니었다. 특별감찰관을 포함해서 더 나은 시스템과 더 나은 조직 혹은 그런 기능을 구성하자는 것이었는데 그게 전달 과정에서 혼선을 빚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더 나은 시스템을 논의를 해왔고 검토를 해왔다라는 거고 관련 보도에서 특별감찰관제를 폐지하면 검찰과 경찰로 이걸 넘긴다 이런 이야기가 함께 따라붙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어느 하나에 대해서 핀셋으로 지금 뭔가를 하는 게 아니라 종합적으로 이게 다 연동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연동. 얽혀 있는 거죠. 네네. 민정수석실 폐지, 그다음에 어제 국무회의에서 통과됨으로써 이제 실행 국면에 들어간 법무부 장관 직속 인사정보관리단 설치, 네. 그다음에 행안부의 경찰국 설치 이런 게 긴밀히 연결돼서 종합적으로 검토되고 차근차근 실행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여지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네요. 그렇게 놓고 본다면 우리나라의 사정체계, 수사체계가 큰 틀에서 지금 재편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라는 얘기로도 연결이 되는 건데 그러면 이 평가와 검토도 종합적으로 이루어져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지금까지의 과정을 보면 파편적으로 불거지는 것에 건건히 평하고 대응을 해왔을 뿐이잖아요. 네. 우리 사회에서는. 그리고 우리 정치권에서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드리는 말씀인데요. 오늘 지방선거가 끝나고 나면 이 문제가 국회에서든 어디에서든 좀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수긍할 건 수긍하고 제동 걸 건 제동 거는 이런 종합 검토에 좀 장이 좀 필요해 보인다. 이런 말씀을 좀 꼭 드리고 싶은 거죠. 네. 많은 언론이 이제 살아난 윤핵관에 주목을 했지만 그보다 더 근본적이고 이제 종합적인 부분을 짚어주신 거예요. 네. 춘철님들의 반응을 좀 살펴보면 네오레프트님은 권력을 분산하는 게 민주주의의 방향인데 어떻게든 집중하려고 애쓰는 것 같습니다. 라는 네. 의견 보내주셨고요. 예. 8920님은 수사기관의 전면적인 통제인가요? 라고 물음표 보내주셨고 헨젤과 그레텔님은 권력으로 경찰을 통제하겠다는 걸로 보입니다. 라는 관전평 주셨고요. 네. 최종훈님은 고민하고 던지는 게 아니고 그냥 던지기 아닌가요? 라는 평 보내주셨는데 제 입 얘기를 들어보면 그냥 던지는 것 같진 않고 뭔가 큰 그림이 있는 게 아닌가. 그러니까 좀 뭔가 큰 밑그림을 그리고 있다라는 네. 것이죠. 그런 생각이 들고 그리고 요즘에 뉴스의 중심에 서 있는 게 한동훈 법무부 장관인데 네. 그보다 또 그 옆에서 주목해야 될 사람이 지금 잠깐 얘기한 이상민 행안부 장관인 것 같아요. 네. 이분이 이제 경찰국 신설을 검토했다고 했는데 이분이 윤석열 대통령의 충암고 그리고 서울대 법대 후배 아니겠습니까? 네. 대통령과의 인연이 좀 끈끈한 걸로 알려져 있고요. 때문에 경찰국 신설 논의에 대통령의 의지가 반영된 게 아니냐 이런 해석이 나오는데 경찰국 같은 경찰 통제 방안 말고 그러면 요거에 대비한 뭔가 대안 같은 것도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민주적 통제 방안 요런 게 있나요? 뭘지 궁금한데. 국가경찰위원회라는 거 있지 않습니까? 현재 있지만 거의 뭐 유명무실하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걸 내실화한다든지 이런 것이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수뇌부를 그러니까 경찰 출신이 장악을 하고 네. 그다음에 또 그 수뇌부 위에 행안부 장관이 있다. 이렇게 되면 수직적인 그러니까 통제 체계가 완성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행안부 장관 위에는 또 누가 있습니까? 이것이 결국은 권력의 통제라는 것이죠. 그렇죠. 시스템 자체가. 네. 이게 아니라 결국 시민적 통제가 되기 위해서는 경찰의 통제에 시민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길을 열고 그걸 시스템화하는 거거든요. 그것에 지금 모티브가 되는 게 국가경찰위원회잖아요. 이것들을 어떻게 뇌실화할 것인가 이런 것들을 이제 논의를 좀 해야 되는 것이죠. 네. 어떻게 논의가 진행될지 오늘 선거가 끝나면 불붙을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이비타임스 다음 주목할 뉴스는 어떤 건가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지난 15일에 검찰 내부 통신망인 이프로스에 검사 사직의 글을 올렸습니다. 네, 그때 좀 대대적으로 보도가 됐었죠. 그렇죠. 이후 330여 개의 댓글이 달렸다고 하는데요. 네. 전국 검사가 한 2,300명 정도 된다고 하니까 전체 검사의 한 15%가 댓글을 단 겁니다. 네. 근데 대부분이 아쉬움을 토로하고 한동훈 장관을 칭송하는 댓글들이었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것들이었다고 하는데요. 얼어 죽더라도 겹불을 쬐지 않아야 하고 굶주려도 풀은 먹지 않는 호랑이가 되어야 하는 검사의 모범을 보여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 조선제일검의 모습은 후배들에게 든든한 설레입니다. 네. 뭐 등등의 댓글이었다고 합니다. 네, 뭐 그야말로 칭송하는 댓글인데 뭐 요걸 좀 어떻게 봐야 할까요? 같은 말이라도 아다르고 어다른 법이고요. 똑같은 말이라도 어디서 하는지에 따라서 이게 그 느낌이 다른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제가 한번 이렇게 그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이 프로스의 댓글을 단 게 익명에서 누가 단 건지 모른다라고 한다면 저는 거기에 이게 떠나는 그 선배에 대한 아쉬움을 진짜 잔뜩 담은 것으로 뭐 그럴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제가 주목한 건 누가 댓글을 다는지 다 안다라는 겁니다. 아, 이거는 어떤 그가 검사가 댓글을 단 건지 금방 확인이 가능하다고 하거든요. 실명 확인이 된다는 말씀이신 그렇죠. 거죠? 그러면 한번 봅시다. 이렇게 칭송의 댓글을 달면 만약에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기서 눈도장 찍기라고 하는 이야기가 따라 붙을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따라 붙겠네요. 특히나 그 대상이 누가 됩니까? 검사들에 대한 인사권을 사실상 행사하는 법무부 장관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면 이게 눈도장 찍기 차원으로 오해 살 소지가 너무나 다분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걸 넘어서 자발적 충성으로까지 확장이 되면 그때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조금 전에 그러니까 시스템 이야기를 했잖아요. 네. 시스템 이전에 이심전심 시스템이 완성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검찰의 독립성이나 중립성 이런 것들은 말짱 공연불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네요. 네. 제가 떠나는 동료나 선후배 검사들에게 잘 가라는 인사라고 할 수도 있는데 너무 삐딱한 거 아니냐라고 물어보려고 했는데 네, 좀 삐딱하게 봐야 되는 문제인 것 같네요. 7782님, 사회생활은 검사들처럼 느낌표 빡 주셨어요. 네. 셜록지니님, 너무 닭살이네요. 라고 주셨고 밥하기 싫은 여자님은 권력이 무섭구나. 이래서 출세를 해야 한다라는 자주 섞인 말 보내주셨고 9261님 조선 제일털 JB 존경하고 또 존경합니다. 저는 커피 한 잔 주세요. 조선 제일털. 이거 좋다. 아 좋습니까? 조선 제일털? 예. 앞으로 밀어드릴게요. 조선 제일털. 근데 줄여서 하려니까 갑자기 이게 어감이 되게 안 좋네. 그러니까요. 조와 털만 읽으면 좀 그렇죠? 자, 이 사람이 지금. HBYI님. 윤석열 대통령은 이 현상을 어떻게 볼까요? 좋게 볼까요? 2인자 견제를 할까요? 글쎄요. 네. 아무튼 이 댓글들이 어떤 영향을 줄지도 저희가 시선 집중하겠습니다. 네. 많은 분들이 관심을 보여주고 계시네요. 자, 뉴스와 분석이 함께하는 제이비타임즈 선거날도 생방으로 함께하고 계신데요. 네. 다음 주목할 뉴스 전해드리기 전에 3월 31일로 잠깐 돌아가겠습니다. 당시 김은혜 대통령 당선인 대변인의 목소리 잠깐 들어보시죠. 그 청와대 특수활동비에 대해서 네. 당선인께서 어떻게 집행하거나 어떻게 공개를 하겠다라는 방침이나 구상 이런 게 있는지 궁금하고요. 네. 그 청와대 제2부속실 폐지가 공약이었는데 대통령 배우자 담당 업무가 없을 수는 없을 것 같아서 네. 업무가 발생할 경우에는 1부속실이 그때그때 맡게 되는 거라고 이해하면 될지 여쭤봅니다. 제2부속실 폐지와 관련해서는
대통령 윤석열 당선인의 입장이자 공약이었죠. 이것은 폐지는 폐지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 그대로 받아들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어제 다른 말이 나왔죠. 김건희 여사가 지난주 토요일에 어떤 대통령 집무실과 마당 등 대통령실 경내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사진을 찍어서 자신의 팬클럽에서 공개가 되지 않았습니까? 네. 그 후에 논란이 불거졌고 이와 관련해서 대통령실 관계자가 김건희 여사 보좌기구 필요성을 거론을 했습니다. 네. 영부인을 담당했던 제2부속실이 없는 건 다 아실 것이다. 지금까지 김건희 여사의 특별한 대외 활동도 없었다. 근데 앞으로 활동할 때 보좌기구가 필요하다는 문제의식을 갖고 있다. 부속실 내에서 여사님만을 보좌 서포트하는 게 아니고 여사님도 보좌하는 직원들이 필요하다는 문제의식을 갖고 있다. 이렇게 언급을 한 겁니다. 없애긴 없앴는데 지내보니 문제가 생겼다. 네. 그래서 다시 만들겠다. 예. 이렇게 지금 들리는 게 맞는 거죠? 그런데 지금 이 멘트를 보면 이것도 약간 헷갈리는 게 아, 헷갈립니까? 보좌기구라고 하는 단어가 등장을 하잖아요. 아, 그러네요. 그렇죠. 보좌기구가 필요하다는 문제. 그 다음에 근데 또 부속실 내에서 보좌하는 직원들이 필요하다고 또 했어요. 네. 여기서 부속실이라고 한다면 이제 제2부속실이 없잖아요. 그냥 부속실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지금 그냥 있는 부속실에 김건희 여사 보좌하는 직원들을 그러면 추가 투입하겠다라는 건지 아니면 지금의 부속실 기구와는 다른 보좌 기구를 또 신설을 하겠다라는 건지 네. 이 멘트만 갖고는 도저히 지금 정리가 안 돼요. 네. 그러니까 지금 대통령실에서 나오고 있는 메시지를 보면 뭔가 좀 쫙 정돈된 메시지가 아니라 뭔가 헷갈리는 메시지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지금 이 멘트만 하더라도 지금 그렇지 않습니까? 네. 일단 그 점을 좀 지적을 하겠고요. 거기다가 여사님도 보좌하는 직원들이 필요하다고 했잖아요. 복수형이잖아요. 복수죠. 복수형. 네. 이것도 좀 주목을 해서 봐야 되는 건데 이렇게 되어버리면 제2부속실을 폐지하겠다는 애초의 약속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 의미가 없어지는 거죠. 얘기는 사실은 뭐 당연히 따라붙을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면 이 얘기는 어디로까지 올라가냐면 이게 앞으로 하겠다는 건지 사실상 지금 이미 되고 있는 건지 저는 그게 궁금한데요. 아,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사진 찍었잖아요. 찍었죠. 누가 봐도 셀카 아니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누가 찍어준 겁니까? 그러니까 지나가던 행인이 찍어준 건 아닐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대통령실 직원 누군가가 찍어줬는데 네. 예를 들어서 그럼 그 뭐 이 경호 직원이 찍어준 겁니까? 아니면 대통령 집무실 안에 그 내부에까지 그럼 경호 직원이 들어갑니까? 그게 아니라면 누가 옆에 있다가 그걸 찍어준 겁니까? 그러면 그게 윤석열 대통령을 보좌하는 부속실 직원이었습니까? 아니면 김건희 여사를 실질적으로 보좌하는 다른 직원이었습니까? 네. 이것도 좀 분명히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게 앞으로 만들겠다는 건지 사실상 지금 운영이 되고 있는 건지 이것부터 좀 명확히 해라. 이 이야기도 좀 함께 해야 되는 것이죠. 참고로 지난 30일 해명이 조금 왔다 갔다 했던 대통령실 관계자가 있었죠. 그 관계자 옆에 있던 또 다른 관계자는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부속실 직원이 찍었다. 그러니까 그래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그 네. 부속실 직원이 네. 업무가 정확히 뭐냐. 그렇죠. 그리고 음. 심지어 그 사진을 아마 보신 분들은 느끼셨을 텐데요. 김건희 여사가 핸드폰을 들고 있어요. 그러면 김건희 여사 김건희 핸드폰으로 여사의 찍었다는 핸드폰이 건 아니죠. 아니다. 네. 그리고 지금 또 어떤 분들은 아니 대통령 부인이 집무실에 간 게 뭐가 문제냐 사진 가지고 왜 그러냐라고 하시는데 그 사진이 공개된 배경도 조금 짚어볼 필요가 있죠. 루트도 짚어볼 필요가 있고요. 네, 왜 그게 그러면 청와대를 통해서 이게 나오는 게 아니라 팬클럽을 통해서 이게 지금 나오느냐도 문제도 청와대 있고. 아니고 대통령실. 죄송합니다. 대통령실을 통해서. 그렇죠. 이런 얘기도 좀 짚어야 되는데 이거저거 다 떠나서 제2부속실 얘기 나왔으니까 필요하면 하세요. 그리고 양해 구하고 그렇죠. 약속 못 지켜서 미안하다고 하고 하세요. 네. 이렇게 자꾸 돌리면서 혼선 주지 말고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마무리하죠. 더마카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